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유엔 무기거래 조약 체결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분별하게 무기가 거래되면서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약 11일간 유엔 본부에서 무기거래 조약 최종 회의가 열립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세계 무력 분쟁으로 1분에 1명씩 매일 1,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131개 국가에서 무력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력 분쟁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국제인권단체와 평화단체들은 무기 거래가 전쟁과 폭력 사태를 확대시켰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전쟁과 인권 침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 거래, 공급, 생산 등을 규정하는 무기거래 조약 체결을 지난 2003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은 지난해 7월 1차 유엔 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단체는 무기거래 조약은 전 세계 무력 분쟁을 멈추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193개 회원국이 무기거래 조약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지역, 그다음에 무력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정부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만이라도 무기가 거래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최저한의 합의는 이룰 수 있겠다. 이들 단체는 바나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AK 소총이나 군용 헬기 거래 규제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무기 거래 관리 체계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총과 탄환, 탱크 등 재래식 무기 거래에는 국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한 무기 확산으로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거래 조약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국제적 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인권 규정인 황금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주 내전 발발 2주기를 맞은 시리아 역시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는 정부가 시리아 정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한 것이기에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거래와 무력 분쟁으로 이유 없이 희생당하는 민간인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고 시리아인들은 호소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는 미사일과 비행기 폭격 계속하고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어느 가족 중에서 9명 돌아가셨어요. 한편 WCC 세계교회 협의회도 무기거래 조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캠페인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WCC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과 무력 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기거래 조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WCC와 세계교회들은 폭력 분쟁을 막기 위한 무기거래 조약 체결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거래 조약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기 수출국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인권 국가들의 양심 있는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주요 교회 연합단체와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상정 법안이 차별금지 유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사람과 단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 폭력 문제 비판, 반체제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책위는 법안 철회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캠페인, 정당 항의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에는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를 비롯해 예장 통합과 합동 기장총회 등 16개 단체와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쟁점이 된 방송 관련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결정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의 4인 회동을 갖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 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거의 원안대로 하되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SO 소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IPTV 관련 사항과 일반 채널 사업자 관련 사항도 미래부로 이관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6개월간 자숙하고 사례의 30%를 반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가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포체스투름 대학에서 취득한 오정현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저서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이 공식적으로 불거진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오전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정회와 속회를 반복한 끝에 당회는 논문 표절을 공식 확인하고 오 목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6개월 동안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고 같은 기간 사례의 30%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숙 기간은 18일 자정부터 9월 17일까지로 이 기간 오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적 대표 등의 권한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당회의 결정에 오정현 목사는 남아공 포체스투름 대학의 철학 박사 학위와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인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1월 31일 인터넷상에 오 목사의 논문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크게 파장인 것입니다. 이에 당회는 조사 보고서가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지난달 14일 7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다시 조직하고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상규명과 사후 처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결론은 대책위 보고를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당회의 입장을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대책위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회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와 오정현 목사가 논문 표절을 공식 인정하고 사실상 징계라 할 수 있는 결정을 수용한 것은 용기 있는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논문 표절이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6개월 자숙과 사례 30% 반납은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는 평가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하우사랑은 대책위는 진상조사 소임을 충분히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당회의 결정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우사랑은 성명서에서 오 목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회는 논문 표절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배포했다며 권모 장로의 공개 사과와 자숙을 권면했습니다. 또 논문 표절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부교역자 고모 목사에 대해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자 훈련과 교회 갱신으로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사랑의 교회가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로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숙 기간에 따른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제7회 세계기도일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결혼 이주 여성과 탈북민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연 목사는 올해 세계기도일은 문을 열어 이방인을 영접하라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는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자세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회 세계기도일 한국대회는 소외된 이들의 좋은 이웃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4년마다 열리는 한국대회를 기념해 지난 4년간의 예배문을 낭독했습니다. 한편 세계기도일 예배는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소망하며 같은 날 같은 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적인 기도운동입니다. 올해 예배문을 작성한 프랑스 교회 여성들은 이 시대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전 세계 교회 여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집트 교회 여성들이 예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지상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평화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금의 한국교회 정체가 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목회자의 도덕성 상실, 20세기적 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평화 공동체를 회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고 밝혔습니다.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는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위로와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교회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교회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비블리오 드라마 방식의 새로운 성경 읽기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평화교회 사례, 교회력으로 만나는 평화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소속 동도교회가 옥광석 담임 목사 자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 지지 측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평양노회의 공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지 측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5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2천여 명의 교인 대부분이 옥 담임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며 평양노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문제를 치리하지 못할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 교인들은 새벽 예배 불참, 인본주의 설교, 과거 우울증 병력 등을 이유로 옥 담임 목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평양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정 대학병원 한 곳에서 담임 목사가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옥 목사는 1월 중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노회는 요구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 목사와 지지 측 장로들은 이미 검진을 실시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양노회는 오늘 21일 임시노회를 열고 동도교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깨끗한 교단 선거 문화 정책을 위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 규제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북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어 성장 발육이 저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 280만 명은 만성적 영양결핍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0년간 가동 연장이 결정된 피스나임 노후 원전을 5년 앞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사역연구소가 다음 달 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나섬 공동체에서 제1기 다문화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에는 밤부터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 중 일부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옅은 황사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4도, 광주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부산 16도 등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